다시 68페이지 생태계 기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하자. 우리가 개체라는 말은 기억나죠?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를 개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의 개체가 맞죠? 완전한 독립체니까. 세균도 개체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명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개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 개체는 이 뜻을 물어보니까 하나의 뭐 되어 있는 독립된 생명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개체라 하고, 그런 개체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 뭐라 하더라? 그거를 개체군이란단 말을 썼다. 그지? 개체군. 근데 이제 개체군의 뜻을 써라 그러면 개체의 모임이 다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뭐라 하더라 이거 뜻이? 같은 종의 집합. 같은 종들이 모여 있는 거. 그래서 글로 꼭 쓰면 요거는 같은 종의 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체군이 모이면 또 뭐가 된다? 그거를 군집이라는 거죠. 군집. 사람 군집, 고양이 군집, 강아지 군집, 뭐 군집 굉장히 많겠죠. 안에. 그러니까 개체군을 쉽게 말하면 이 안에 뭐도 있겠노? 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분류상에 보면 우리가 생명체를 분류하라 그러면 크게 두 개로 분류하잖아, 여러분들. 동물하고 식물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 분류는 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군집은 여러 개가 다 모여있는 생물들이란 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나 보면 첫 번째는 동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말하는 식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균류가 있네, 균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분류상에 거의 대부분 저게 다죠? 근데 하나가 더 있다. 아메바 같은 거. 들어봤죠? 집신벌레 이런 것들. 아메바, 집신벌레는 전부 다 단세포라는 걸 알겠나? 그런 거를 원생생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크게 또 네 개로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 요게 다 모여있으니까 얘들 다 어떤 생물이란 거 이해되겠죠? 저기다가 뭐까지 더해지면, 환경이 더해지면, 됐나? 우리가 그것을 뭐라 하더라? 생태계라 한다 하더라, 그지? 여기 붙는 이 개를 영어로 뭐라 했다? 시스템. 개를 시스템이다 이래 말하고, 이 시스템이라는 개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서로 무슨 작용? 상호작용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나오면 상호작용 공부하는 건데 사실은. 팔 아파라.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생태계를 어렵지 않죠? 했잖아, 우리 동학과 할 때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더라? 생물하고 비생물. 그래서 여기 이제 생물이 있고, 생물적 요인이 있고, 뭐가 있더라? 비생물적 요인이 있는 겁니다. 손이 왜 이리 아프나 따라. 비생물적 요인. 누가 먼저다? 비생물이 먼저죠, 비생물이.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비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다 이 말 알겠나? 네. 말이 없네. 이걸 뭐라 하더라? 작용. 이걸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 반대를 무슨 작용? 반작용.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반작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작용한다 이 말이죠. 물리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두 개가 어느 하나가 작용이고 어느 하나가 반작용인데, 생물은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생물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작용이라 하고,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생물적 요인 안에 몇 가지가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제 첫 번째 무슨 자? 생산자. 자, 일단 써보자. 우리가 여기에
생산자라고 있는데, 생산자라는 거는 뭐를 생산한다는 말이냐면, 원래 생물들이 그 먹고 먹히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 에너지가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뭐를 받아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해서 무슨 당을 만든다? 포도당을 만들죠. 포도당을 다른 말로 무슨 물? 유기물. 그래서 이 생산자가 광합성하는 놈을 우리가 다 생산자다 하는 겁니다. 이 광합성. 그럼 광합성을 만들어지는 게 무슨 당을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고, 우리가 포도당을 유기물이라 그런다는 건 이해되겠죠? 유기물. 이게 유기물의 뜻을 여러분도 사실 잘 모르겠지? 알겠나? 말이 없으니까 지나갈란다. 자, 생산자가 있고, 이 생산자를 먹죠? 먹는 놈을 무슨 자라 그래? 이걸 소비자라 하는데, 일단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죽으면 이제 균이 이제 걔들 먹는다 이 말 알겠나? 네. 그래서 무슨 자? 분해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거든. 자, 이래 돼 있는데, 얘들이 죽으면 얘한테 간다는 거는 이해가 되겠지. 얘들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죠. 네. 서로 뭐 영향을 주고받겠지. 그 다음에 저것끼리도 영향을 주고받겠죠. 여기도 주고받고. 하여튼 생명체들끼리 주고받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무슨 작용? 상호작용이란 말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생물들끼리는 무슨 작용? 다 상호작용이에요. 같은 개체나 뭐 간에. 그러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상호작용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생물적 영역 안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말인데, 이 생명체가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잖아, 얘들에게. 그게 이제 무슨 에너지고? 바로 빛 에너지가 된다는 건 이해되죠? 이 빛 에너지를 생명체가 쓸 수 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아이가 포도당. 이해됐나요? 요런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사실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해되겠죠? 그래가 그 만들어 놓은 걸 먹고 한다. 이 말은 이해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생산자가 이걸 먹었단 말이야. 생산 먹은 거야. 생산자가 포도당을 만든 거지. 금마가 유기물을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그 유기물을 뜯어먹고 산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나? 근데 지가 만든 에너지를 지도 쓰지만 얘가 가져간다는 건 이해되겠죠? 얘도 가져가지만 인마도 무슨 흡을 하겠노? 호흡을 한다는 건 이해되나? 얘가 호흡을 해서 호흡의 정의가 뭐야?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이 말 아이가? 호흡에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는 건 이해되겠나?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죠. 지가 유기물을 먹었지만 지도 호흡을 하니까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는 건 이해가 되겠지? 네. 얘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나, 그지? 열 에너지의 형태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해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요거를 받아서 시작됐던 거 아니었나? 네. 요거 받아가 포도당 만들고 그거 갖고 저끼리 먹고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생물체 안으로 들어온 에너지 양을 총 얼마라고 한다라면? 100이라고 한다라면 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 에너지의 합도 결국 얼마가 돼야 돼? 다 100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물에게 들어온 에너지는 결국 호흡으로 다 나가는 무슨 에너지와 열 에너지와 동일해야 된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마가 호흡하는 양을 A라고, 연마가 호흡하는 양을 B라고, 연마가 호흡하는 양을 뭐라? C라고 한다라면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양과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됐죠? 그럼 이 포도당을 먹고 얘가 살지? 얘가 죽은 길로 가지? 또 흙으로 돌아갈까? 얘가 또 양분 흡수하고 돌아가겠죠? 즉
물질은 무슨 환하노? 순환이 되지. 근데 에너지가 지금 순환이 되나? 에너지는 순환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생태계 안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물질은 뭐 된다? 순환한다. 이해가 되지? 네. 여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이 일어나는데 에너지는 뭐 하지 않는다? 순환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순환이 되지 않는다. 오케이? 요거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 골격은 우리가 옛날에 다 공부했던 거고 그게 안 될 정도면 여러분들 통합하게 안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뭐 큰 의미가 없고 요런 거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디테일하게 뒤에 가면 나오게 되는 거거든. 여기서는 요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은 요 비생물적 요인은 종류가 많지 않나? 많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고 비, 또 물, 또 공기, 바람이 공기야 이거 결국에. 흙, 또 온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나 그지? 자 근데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노? 빛이 제일 중요하거든. 빛이. 근데 빛을 조금 더 봐야 돼. 빛이 가장 중요하다 했는데 우리가 빛은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던 거 기억나나? 안 나지? 안 나면서 못하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 첫 번째는 빛의 무슨 기? 세기. 두 번째는 빛의 에너지. 세 번째는 무슨 조 시간? 1조 시간 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야. 근데 상상을 한번 해봐봐. 1조 시간은 이해가 되지? 빛이 비치는 시간. 다른 말로 하면 야 너는 이과라서 청상 시는 못 쓰겠다 내 보니. 빛이 비치는 시간이 다른 말로 뭐고? 낮의 길이 아이가 낮의 길이. 그 낮의 길이가 1조 시간이라고 결국에는 빛이 비치는 시간. 어? 시적 표현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1조 시간 낮의 길이 또 1조량 그게 1조량 아이가 그래. 똑같은 말인데 또 다른 시적 표현을 한번 써보라니까. 안 되겠나? 아이고 쑥스럽네. 그냥 지나가자. 한다 그래서 1조 시간은 이해가 되죠? 네. 이해하면 되고 빛의 세기와 빛의 에너지는 다른 이야기라고. 빛의 세기는 구분을 해야 된다. 밝기 말한다. 밝기. 형광등 한 개 켠 거보다 4개를 켜면 더 밝겠죠? 그걸 빛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나? 네. 이거는 빛의 양, 밝기 말한다. 구분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빛의 에너지는 또 물어보면 하지 뭐 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가 빛에는 이렇게 적외선 보통은 적외선 가시광선이라는데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요래 있다 이가 여기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세죠? 자외선 에너지 세다 이가 왜 헷갈리나? 그럼 빨주노초 빨간색 파란색 누가 에너지가 세다? 파란색이 세잖아. 그럼 빛이 에너지가 세단 말은 무슨 수가 크다? 진동수가 크다. 그럼 진동을 많이 한다 이 말 알겠나? 진동을 많이 하면 파장이 어찌 된다? 짧아지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진동수 말하는 거고 파장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둘이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럼 막 파장 이렇게 적어주고 지나가죠. 똑같이 이해되겠죠? 그래서 빛의 세기하고 빛의 에너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중에 다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는 이야기고 그 중에 우리가 한 개만 하면 됩니다. 빛의 세기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야 됩니다. 뒤에서 뭘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하겠지만 조금 그거 한번 보고 갑시다. 두 번째 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빛의 세기와 무슨 합성? 광합성. 이거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칼이 조금 칠판이 작아서 여기다가 하시면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근데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X축을
빛의 세기라. 빛의 세기는 밝기 말한다, 밝기. 네. 제로 Y축을 광합성량이라 보자. 광합성을 많이 할수록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위쪽을 CO2의 흡수라고 보고,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네. 밑에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뭐라 하면 되겠노? CO2 방출이라 하면 되겠다. 이해됐지? 네. 자, 이게 통합과 할 때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없나? 자, 합니다. 빛의 세기가 얼마다? 0이잖아. 그럼 언제다? 밤이 돼 말아, 이가. 네. 광합성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나 뭐는 한다? 호흡은 하죠. 호흡하면 뭐를 마시고, 산소. 뭐 나오노? 이산화탄소. 그 말은 빛의 세기가 제로일 때는 네. 호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출한다는 건 이해되겠지? 그 CO2를 얼마나 방출하는 거? 뭐 이마에 방출하겠지, 뭐. 그럼 요 방출하는 CO2의 양을 우리가 호흡량이라 봐도 무방하겠지. 네. 그래서 요 양을 우리 호흡량이라 하자, 이 말아, 이거. 오케이? 네. 요거를 호흡량이라 합시다. 근데 이제 해가 떴다, 이 말아, 알겠나? 빛이 생기면 무슨 합성해야 돼?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겠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필요가 없다. 왜? 호흡할 때 나오니까. 이해됐나? 호흡의 양은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나왔는데 그 일부를 어디에 쓰면 되나? 광합성에 쓰고 남는 거 버리면 되겠지? 햇빛이 더 세지면 이산화탄소 좀 더 많이 쓰고 버리는 양은 뭐 한다? 점점점 줄어든다는 건 이해되지 않겠나, 그지? 그래서 원래 이만큼 방출했지만 점점 감소한다는 건 되겠죠? 그래서 방출하는 CO2의 양이 점점 작아진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 지점, 이 정도의 빛의 세기가 되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고 이제 빛의 세기가 더 세지겠죠. 더 세지게 되면 이제 광합성을 더 많이 하니까 호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해야 된다?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 이해되겠나? 네. 쭉 이래 되다가 영원히 증가하지는 않겠죠. 일정하게 이렇게 다 유지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 요 지점, 요거. 오케이. 네. 요 점은 빛의 세기죠, 요 빛의 세기. CO2를 흡수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는 빛의 세기 알겠나? 이게 뭔 말이야? 호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광합성에 쓰고, 됐나? 광합성할 때 나오는 산소를 또 호흡에 쓰고, 이해되겠죠? 그 양이 똑같다 이 말 알겠나? 요때 빛의 세기는 요 정도가 되면 호흡량하고 광합성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건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걸 글로 쓰면 요때 빛의 세기를 우리가 무슨 점이라 한다? 보상점이에요, 보상점. 서로 보상해준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호흡량과 무슨 양이? 광합성량이 뭐다? 서로 같을 때의 뭐다? 지점. 다시, 보상점이 뭡니까?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아질 때의 빛의 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상점이라. 됩니까? 그럼 여기는 요때 빛의 세기는 뭡니까? 광합성을 최대로 할 때 빛의 세기 알겠나? 더 세지봐야 광합성이 더 많이 안 돼. 왜? 그 빛을 받아들인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요때 광합성이 최대가 된다 이 말 알겠나? 무슨 점? 포화점. 전혀 기억이 안 나는가 보네. 자, 어쨌든 요거를 광포화점이란다. 단어는 이해되죠? 빛으로 포화되었다 이 말이야. 더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되겠나? 지금 내가 너무 빠르나? 괜찮나? 뭐다? 광합성의 최대라는 거 이해되죠? 광합성이 최대가 되는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큰 문제 없죠? 내가 또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또 한 번 더 쓸게 여기다. 그래서 보상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식물이 호흡량과 광합성의 양이 서로 같다 이 말이거든.
계속 나가면 너 알란가? 호흡의 뜻이 뭡니까? 누가 양분을 분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아이가? 됐나? 그래서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는 거고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하는 거고 그 양이 맞아 서로? 똑같다고 100개 만들어가 100개 쓴다 이 말 알겠나? 네. 이해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는 거고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되면 막 100개 만들어서 100개 쓰면 딱 맞겠죠? 네. 됐나? 근데 만약에 빛의 세기가 보상점보다 뭐 하면 작아지게 되면 그쵸? 여기 이렇게 이쪽에 와서 빛의 세기가 더 작아지게 되면 이때는 호흡량과 광합성량 누가 더 많다는 말이고 호흡량이 많아지는 호흡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적어지는 거지. 이해됐나? 네. 산다 죽는다. 산다. 아니 나 이해가 안 된다.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는 거라며. 근데 왜 이래 단순한 거야? 광합성은 양분을 만든 거라며. 에? 네. 그럼 몇 개를 쓴다? 100개를 써야 된다 이 말 아이가? 네. 100개를 썼는데 100개를 만들었나? 100개를 못 만들었나? 그럼 살겠나 죽겠나? 양분을 분해하지? 네. 양분을 합성하지? 그 지가 만드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 이 말 아이가? 뭐 호강 이랬으니까 못 알아듣겠나? 되나? 산다 죽는다. 죽게 된다고. 점점 희발이 없어 죽는다고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 죽지 않으려면 빛의 세기가 얼마만큼은 돼야 된다. 보상점만큼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100개 만들어가 100개 쓰면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겠나? 근데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뭐 하게 되면 더 세게 되면 됐나? 뭐 한 요쯤 안 되겠나? 더 세게 되면 이제는 호흡량과 광합성량 중에 누가 많아지겠노? 광합성이 많죠? 200개 만들어가 100개 쓴다 이 말 아이가? 몇 개 남노? 100개 남겠죠? 그럼 남는 거 그거 뭐 하겠노? 잘한다 이 말 아이가? 그러니까 보상점보다는 빛의 세기가 뭐 해야 더? 더? 세야. 더 세야 무슨 장을 할 수 있다. 생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장하려면 보상점보다는 빛의 세기가 세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보상점보다 작으면 어찌 되노? 그러면 죽는다 이 말 아이가? 무슨 사한다? 고사한다. 식물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센 거는 맞는데 이제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한 이만큼 광합성을 한 것처럼 보일까요? 이만큼 흡수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근데 사실은 얘들이 여기에 나오는 호흡할 때 나오는 이만큼 다 쓰고도 모자라 가지고 더 흡수한 거 아이가? 네. 이해됐죠? 그럼 실제 광합성량은 이만큼이라는 건 이해가 되겠나? 그래서 파란색은 무슨 양? 호흡량. 요 빨간 거 보이죠? 요거를 이름을 붙여줘야 돼. 요거를 겉으로 보는 광합성량이야. 그래서 이거를 겉보기 광합성량이라 그래. 이해되겠나? 뭐? 겉보기 광합성량이다 이래 말하고. 요 흰 색깔이 총 뭐가 되겠노? 총 광합성량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잠시만 한번 읽어봅니다. 이해는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을 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묻지 않았죠? 여기를. 우리가 공부는 했지만,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요 정도로 물어봅니다. 왜? 이 내용이 뒤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살짝 넘겨봐라, 이제. 푸는 거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거 뭐 나옵니까, 이제?
물질 순환과 에너지. 물질 순환 나오죠? 네. 자,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하는 건데, 우리 그 고1 과정 할 때도 그런 거 배웠자. 탄소 순환. 기억이 나나? 네. 탄소 순환이 있고, 탄소 순환을 배운 거야. 근데 탄소 순환은 좀 쉽지 않더나? 잠깐 짧게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 순환인데, 이 탄소가 순환하는 걸 우리가 왜 또 배우냐를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요 그림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뭐지? 산, 산이고, 이거는 뭐지? 바다, 예, 이건 뭐지? 산, 요 직권, 요거는 수권, 요 공기는 기권이에요, 기권. 요래 돼 있다 이해되겠죠? 탄소 순환이니까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해서 순환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되겠니? 네. 무슨 권? 기권. 기권에는 뭐의 형태로? 기체, 무슨 기체? 이산화? 탄소,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가? 탄소 순환. 여기도 생물권이죠, 이거는 식물. 여기도 탄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탄소가 순환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 순환이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라고 지금. 무슨 권? 기권. 기권에는 뭐의 형태로? CO2. 됐습니까? 기억이 나나 이거? 얘들이 어디에 녹으면, 물에 녹으면 무슨 이온이 된다? 탄수화물? 탄산, 탄산이온이 되죠. 못 살겠네 이게. 이거 되겠나? 됩니까? 그 다음에 요 무슨 권? 생물권 알겠나? 네. 생물권은 무슨 당이 있노? 포도당. 요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 무슨 권? 직권. 직권에는 요 이제 육지에서 강물이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니야. 요 육지에서 강물로 들어갈 때 요런 칼슘 이온이나 나트륨 이온 같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야 둘이 만나면 무슨 칼슘? 탄산칼슘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직권에는 CaCO3 무슨 칼슘? 탄산칼슘. 이건 이해가 되죠? 네. 포도당 만들어서 식물이 죽으면 석탄 된다 안 하더나? 네. 석탄. 그 식물 먹고 동물이 자라서 동물이 죽으면 석유가 되고, 석유는 증발해서 가스가 되고, 다 통틀어서 무슨 연료? 화석연료. 화석연료 주성분이 탄소, 수소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화석연료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구에서 가장 많은 탄소는 뭐다? 직권에 있다. 직권에. 탄산칼슘의 형태로 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공부했다. 이거 왜? 인마가 무슨 권에 있는 것이? 기권에 있는 것이 무슨 권으로?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하죠. 네. 무슨 합성? 광합성. 이런 건 안 써도 되겠죠? 그럼 거꾸로 거꾸로 생물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오는 거는 호흡이지. 안 되겠다. 써야 되겠다. 내가 지금 답변이 1초 이상 걸리는 걸로 보았어. 이해됐니?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본다. 이거 생물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식물이 땅에 묻히면 뭐가 되노? 화석연료 된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연마가 칼슘과 만나서 땅에 쌓이면 탄산칼슘 된다는 것도 이해되고. 이해됐니? 화석연료가 무슨 소하면? 연소하면 공기중으로 간다는 것도 이해되겠지? 이런 거 연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요거 되죠? 찬물에 잘 녹나? 따신물에 잘 녹나? 야, 기체 아이가 이산화탄소가. 아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래. 불안해서. 찬물에 잘 녹잖아. 그쵸? 찬물에 잘 녹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기권에 있다가 무슨 권으로? 수권으로 잘 갈라 하면, 오케이? 온도가 뭐 해야 된다? 낮아야 잘 간다. 이 말 알겠나? 해봤잖아, 우리가 열심히.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거든, 요거는.
근데 여기 이제 할 게 있다고. 우리가 탄소순환은, 오케이. 탄소순환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생물 수업 아이가 생물 수업인데 뭐 화석연료 연소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야. 탄소순환이라는 거는 탄소가 돌고 돌아간다 이 말인데, 오케이? 결국에 무슨 합성 이야기겠노? 광합성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네. 주로 이게 광합성 이야기고, 광합성 하고 나면 무슨 당이 만들어지노? 포도당아, 이게 포도당 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합성? 포도당 합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포도당의 식이 요거니까, 요 핵심이 탄소 알겠나? 지금 탄소 순환하니까. 그것들을 광합성 한단 말은 이화작용인가? 동화작용인가? 동화작용 아이가. 그래서 이거는 탄소를 이용한 동화작용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케이. 네. 야, 이거 왜 있노? 그래서 탄소 동화작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됐니? 네. 탄소 동화작용하고 탄소 조화작용해서 해바닥이야 포도당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좋은 말로 무슨 순환? 탄소 순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를 응용을 해보면 질소순환, 우리 이제 해야 되거든. 질소순환. 질소순환은 무슨 합성 말하겠노? 단백질 합성을 말하는 겁니다. 단백질에 C, H, O, N이 들어있다, 이가. 그래서 질소 동화작용은 단백질 만드는 거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질소순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이 질소순환은 뭐의 합성에 대한 이야기다? 단백질 합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봐라. 단백질 구성 원소가 뭐가 있다? 질소. 보통은 탄소, 수소 이래 말하거든. 다시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산소, 수소, 질소. 산소, 산소, 질소. 질소. 아이, 이놈들. 중등이 기본기가 돼 있어. 이거 내게 알겠나? 내가 할게 안 되겠다. 합니다. 무슨 순환? 질소 순환을 공부하는 거라고. 자,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의 합성에 대한 이야기다? 단백질 합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게. 이해되나? 네. 이게 단백질 합성 이야기라고. 단백질을 합성하자. 그 이 말을 다른 말로 무슨 동화작용? 질소 동화작용. 질소 동화작용이 단백질 만든다 이 말입니다. 됐나? 네. 합성이니까 무슨 작용? 동화작용. 단백질의 핵심은 질소. 그래서 무슨 동화? 질소 동화작용 이래 말한다. 이해됐지? 그래서 뭐 질소 동화작용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 이게 질소 순환 갖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됐지? 자, 이게 왜 이제 조금 피곤하냐면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무엇이다? C, H, O, N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단백질을 만들지 않겠나? 네. 근데 탄소, 수소, 산소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의 형태로 식물이 흡수한다는 건 이해되겠나? 네. 흡수하면 되잖아. 실제로 하고 있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다? 질소야, 질소. 질소가 많잖아. 어디에? 공기. 공기 중에 몇 퍼센트? 70. 78% 정도 존재하잖아. 우리도 그 질소를 마시잖아. 우리 뭐만 쓰노? 산소. 산소만 쓰고 질소는 다 버리죠. 왜 질소는 못 쓸까, 이렇게? 질소는 반응성이 너무 작아서 우리 몸으로 못 들어온다. 와도 그냥 나가버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식물도 질소를 무슨 수 해야 되노?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화학적으로 보면. 왜냐면 반응성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 그럼 얘를 어떻게 도대체 흡수를 해야 되냐면 질소를 이온의 형태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이온의 형태로.
되겠나? 공기 중에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온이 어떤 게 있는가? 그게 바로 NH4 플러스 무슨 이온? 암모늄 이온. NO3 마이너스 무슨 이온? 질산이온. 저런 형태로 흡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흡수해가지고 질소만 빼먹고 광합성, 단백질 만들어서 막 뱅글뱅글 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기권, 수권, 생물권, 직권은 뱅뱅뱅 돌아가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탄소 동화작용보다는. 그래서 질소 순환은 한 번 더 쓰자. 뭐시라? 단백질 합성 이야기. 이해됐지? 그 단백질을 합성할 때 문제는 질소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질소 안 들어온다 이 말 아이가. 저걸 어떤 형태로 들어올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사실은. 다른 말로 질소 동화작용.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욕실에 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합니다. 그림을 조금 크게 한번 그려서 봅시다. 여기에 뭐가 있겠노? 지금 우리 뭐하노? 이거 한다 이거. 식물이 이거 한다. 어? 이거 뭐가 있겠노? 그 땅이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선생님이 짝대기를 왜 걸었지? 이래 생각한다고. 뭘 하는지 생각을 해라고. 됐습니까? 이게 뭐겠노? 뿌리겠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라고. 오케이? 한다. 땅 속에 뭐가 있는데 NH4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N H4 플러스 또는 NO3 마이너스 있을 거 아니야. 얘들을 무슨 수한다? 흡수한다 이 말 알겠나? 흡수해서 누가? 식물이 그걸 흡수해가 뭘 한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단백질을 합성을 했어요. 그 합성해 놓은 단백질을 누가 뜯어먹노? 사람이 뜯어먹겠지. 그 콩 우리가 뜯어먹잖아. 동물이 그것을 무슨 취한다? 섭취한다 이 말 알겠나? 그럼 이 동물이 죽으면 사체가 되겠죠. 또는 배설물도 되겠죠. 그런 거 안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땅으로 들어간다 이 말 알겠나? 그럼 여기도 질소를 포함한 물질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질소를 포함한 물질, 질소 화합물들이 있을까 아이가? 근데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필요 없는 거죠. 왜? 어차피 있어봐야 뭐가 안 돼? 흡수가 안 되는 거라고. 이런 것들은 되겠나? 그래서 뭔가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 알겠나? 이해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기 중에 무슨 소가 있는데 질소가 많이 있지 않겠나? 이게 바로 못 들어오겠죠? 인마가 예를 들면 이 형태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바뀌어 흡수되는 거야. 또는 인마가 이렇게 바뀌기도 한 거거든. 이해됐나? 그럼 인마는 또 어떤 놈들이 또 막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인마가 또 만들어졌는데 공기 중으로 반대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 오케이. 합니다. 요거. 질소를 뭐의 형태로 바꾸는 거?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고, 요거를 흡수할 수 있는 이온의 형태로 세팅해라 이 말 알겠나? 바꿔놔라. 이거를 질소 고정이라 합니다. 질소 고정.
이걸 질소 고정이라 하고, 단어가 이때 활용되는 세균이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이걸로 바뀌기도 하겠죠. 요거를 질소와 산소로 바뀐 데서 질산화 작용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되겠나? 그럼 질산화 작용에 활용되는 세균은 질산화 세균, 질소 고정 세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이렇게 바로 될 수 있거든. 여기 뭐 때문에 되냐면 번개 때문에 됩니다. 번개를 빡 맞으면 공기 중에 있던 질소가 누구랑 반응해서 산소랑 반응해서 여기 만들어집니다. 여기 사실 여기 NO2가 만들어지는데 비가 내리면 물에 녹아서 이런 이온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인은 무슨 개다? 번개고. 이게 공기 중으로 다시 날아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탈질소라 그럽니다. 탈질소. 질소가 탈락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라. 질소 고정, 질산화, 번개, 탈질소, 탈질소 세균, 질산화 세균, 질소 고정 세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들이 뱅글뱅글 돌아간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되죠? 단어를 잘 이해하시면 풀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걸 책에 보면 탄소 동화작용과 질소 동화작용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광합성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의미하는 거죠. 뒤쪽에 짧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